안녕하세요, 방영출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 요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공부를 유치권 공부를 한 뭐 4, 5년, 5, 6년 하셨어도 경매 공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사실 어느 분한테 질문을 받았길래 이제 오늘 유치권 1편에서 요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1층을 경매사령관이 임차를 했어. 임차인이 있는 상태죠. 건물에. 건물주는 A라는 사람이고, 그죠? 임차인은 B라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B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이제 쭉 영업 활동을 하다가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뭐 장사가 안 된다든가 업종을 변경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제 인테리어를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공을 하고 있는 도중에 거의 뭐 인테리어가 이제 거의 완성될 쯤에요. 이게 경매가 넘어가 버렸네. 경매가 넘어가 버렸어. 건물 전체가 경매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은 이 임대인에게, 이 B라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물론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는 선 한도 내에서.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아닌 이 공사업자가, 인테리어를 하는 공사업자가, 그죠? 공사업자가 이 낙찰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A가 아니라 이제 낙찰자 C가 되겠죠. 낙찰자 C한테,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B도 C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공사업자가, 인테리어 업자가 낙찰자인 C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 뭐 큰 공사가 이렇게 뭐 건물을 짓다가 인테리어 도중에 뭐 마감 제한 이런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런 상가를 낙찰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았다 라고 가정하고 그걸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경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차인 있는 건물에 인테리어 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후단에 뭐 한시적 교재 판매 안내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안내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이고요. 요 모르시는 분 캡처하세요.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번호 저번에 안 넣더라고 보니까 따로따로 구매하시는 요거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여기다 캡처해가지고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제 교재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유치권에 관한 민법의 조문은 다 알고 있겠죠, 그죠? 민법의 조문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320조부터 328조인가? 거기까지 나도 모르겠네. 제가 숫자에 약하다겠네. 맞네. 328조까지네요. 맞췄다. 아이씨. 어쨌든 간에 유치권 조문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한 가지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유치권 강의도 많이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보세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오늘 가는 강의거든요. 한 껍질 한 껍질씩 벗겨드려야지. 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 변제기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매가 딱 들어갔어요. 경매가 딱 들어가기 전에 이때까지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가 돼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변제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공사를 완료했다. 이것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유치권이 깨져요. 그러니까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그리고 공사 진척도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무시하는데, 간과하는데, 유치권은 깰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하나의 흠결만 잡아도 유치권 다 깨지는 겁니다. 그죠?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타인의 물건, 뭐 당사자의 물건이든 어떤 건 상관없어요. 그죠? 타인의 물건이면 되고,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점유를 해야 돼요. 그죠? 점유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 결련성이라고 하죠. 이거 갖다가요. 결련성. 그죠? 어떤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관한 채권이어야 돼요. 그죠? 건물이 아니고 옆집 건물의 채권이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건물로 인해 가지고 뭐 공사를 질 때 옆집 건물이 막 흔들렸어. 그래서 뭐 손해배상 청구권이 채권이 들어왔어.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 자체에 관한 채권이어야 되고, 그죠?
변제기에 있는 경우 아까 설명해드렸고, 그죠?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 이제 다 판례가 다 제가 있습니다. 실어놨어요. 이게 유치권의 어떤 대전제죠. 그런데 자, 제 표를 하나 볼게요. 그런데 자,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건물이 있죠. 자, 제가 표에 뭐라고 만들었냐면 임차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유치권. 그죠? 임차인이 있는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유치권이에요. 자, 그러면 임대차 한 건물에서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에 이렇게 있죠? 부동산 계약서 뭐 찍찍찍찍찍찍찍 뭐 몇 존지 4존지 5존지 뭐 있지 부동문자로. 그죠? 유치권을 뭐 그 유익 상환 청구권을 뭐 포기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부동문자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하는 게 뭐냐면, 법원에서 이런 거 공개 안 하거든요. 낙찰을 받을 때만이 받고, 이해관계인이 됐을 때만이 이 계약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 계약서를 갖다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알고 있죠. 부동문자로 된 그 계약의 조건은 5조인가? 그것은 무효다. 라고 얘기하죠. 그건 맞아요. 그것은 유치권 포기 특약으로 간주한다. 라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동문자가 쭉쭉 새겨져 있고, 따로 맨 위칸에다가 특약으로 해가지고, 그죠? 유치권을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사비라든가 건물을 위한 어떤 편익의 어떤 그런 제공되는 돈은 내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동문자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만약에 이 부동문자 외에 플러스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부동문자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간과하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유익비라든가 필요비를 더 지출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대수선했다든가, 그죠? 뭐 보가 무너지려고 그래. 그럼 그걸 갖다 대수선했다든가, 그런 것들, 그죠? 뭐 샤시 같은 거, 그런 것들 혹시나 잘못되면 건물에 관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어떤, 그죠? 또 어떤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어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돈은 크지 않아요. 그 돈, 임차인이 주장하는 돈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무시해도 된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건 하나 알고 계세요. 부동문자가 새겨져 있고 그 이후에 특약으로 따로 이 부동문자의 특약을 배제했다면 특약이 우선이다.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 하기 전에 요거 임대인이 직접 영업 또는 건물 완공 후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그죠? 임대인이 직접 지가 영업하기 위해서, 그죠? 인테리어 업자한테 공사를 발주했다면, 그건 당연히 유치권 인정되겠죠. 그죠? 공사업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고, 유치권 조건에 맞다면, 당연히 그것은 유치권 인정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냐면, 이제 깊이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충 점유가 어쩌고, 여러 가지 유치권 조건이 한 6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공부하다 보면, 막상 내가 이런 건물을 낙찰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제가 옛날에 한번, 십몇 강인가 한번 설명했어요. 유치권에 대해서. 자, 이 1층을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기존에 임차인이 있어. 기존의 임차인이 A야. 그리고 건물주가 B예요. 건물주 A로 해야 되나? 이제 건물주 그냥 B로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 인테리어 업자가 리모델링 아니면 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인테리어 업자라고 합시다. 그냥 헷갈리니까.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했어. 거의 완공할 당시에, 거의 인테리어가 완성될 당시에 이게 경매가 딱 넘어가 버렸어. 이게 경매가 넘어가 버렸어요.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단 조심할 게, 제가 항상 강조하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제 블루오션 계좌에 나와 있는지 있을 거예요. 기본 계좌에 나와 있고,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이 일반 주상공지역이 아닌, 도간 농자가 아닌, 그죠? 이게 만약에 그린벨트에 있다고 합시다. 그린벨트 내에 이런 상업시설,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임차인이 유치권 주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유치권을 갖다가 5천만 원 주장해. 이걸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린벨트 아니라고 한다면. 왜? 그린벨트 안에서는 이 A라는 사람이 영업 허가증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영업 허가증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린벨트 안에서는 신규로 영업 허가 안 나거든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외에는 신규로 영업 허가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안에서 상가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적당히 합의 보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영업을 하고 싶으면.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안산에 그린벨트 안에 음식점이 있었는데 이 건물 커요. 1200평이에요, 이게. 1200평 건물 나왔는데 임차인이 유치권 2천만 원 주장했어요. 그런데 낙찰자가 성질난다고 법대로 하니까 임차인 유치권 인정 안 돼.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 음식점 영업 허가증을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 지금 이거 뭐로 쓰는지 아세요? 타이어 가게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 가게로. 타이어 가게. 왜? 도소매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뭐 고추를 판다든가 뭐 바나나를 판다든가 타이어를 판다든가 뭐 감자 고구마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소매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공익용 시설 카센터를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공익용 시설도. 그런데 그린벨트 안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웬만하면 임차인이 또 이걸 또 역으로 이용하는 놈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린벨트 안에서 또 임차인이 또 이런 경매도 막 혹시 넘어가면 역으로 이용해서 유치권 주장하고 지랄 쌩 발광을 하는 또 임차인도 있어요. 그런 나쁜 놈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만약에 혹시 그린벨트 안에서 이런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 합의 보시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했지? 어쨌든 자, 임차인이 만약 그린벨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니라고 한다면 뭐 임차인 주장하는 거 얼마 되겠습니까? 몇 푼 안 되냐? 무시해도 돼요. 그래, 무시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경우가 또 문제가 생기죠. 자, 임차인이 점유를 하지 않고 공사업자가 점유를 했어. 왜? 공사업자한테 이미 공사를 맡겼다는 그 자체가요, 이미 점유를 인정한 거예요. 그죠? 점유를 인정시킨 거라고요. 공사를 맡긴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공사업자가 점유를 하고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내가 낙찰을 받았어, 이걸, 건물을 낙찰을 받았어. 그럼 이 인테리어 업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임차인하고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이 낙찰자인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나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막 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내가 낙찰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좀 헷갈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진짜. 경매 공부 3, 4년 해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하수예요, 하수, 아직까지도. 왜? 역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인테리어 업자가 주장하는 이 유치권은 임차인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차인의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그죠?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이 낙찰자인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치권 인정 안 된다. 1번. 아니다. 인테리어도 공사니까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다. 어떤 거 맞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내가 답을 얘기 안 하고 숙제를 낼까, 그냥? 댓글 달으라고? 그죠? 임차인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채권 관계지만 건물에 관해서는 공사잖아요. 그죠? 건물 내부 공사에 들어가지. 이 안에는 뭐 꼭 인테리어만 합니까? 전기공사라든가 수도공사, 그죠? 파이프 어떤 배관을 연결한다든가, 그죠? 여러 가지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관한 공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낙찰자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치권을 누가 주장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물론 뭐 유치권 조건에 맞아야 되지만 일단은, 그죠? 점유부터 시작해서 이 유치권이, 그죠? 뭐 결련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한 6가지 정도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됩니다. 다 맞아야 돼요. 법정이상권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정이상권도 토지에 건물이 있을 당시에, 그죠? 아니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된다. 조건이 하나라도 틀리면 법정이상 성립 안 됩니다. 유치권도 이 6가지 7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조건 안 맞으면 성립 안 돼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깨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유치권은 깨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자, 이걸 유치권 인정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업자, 그러니까 예서 어떤 이게 5층짜리 건물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5층짜리 건물에 이제 예서 이게 사우나라고 합시다. 사우나 안에는 매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식당도 있고 몇 가지 있겠죠. 그죠? 있겠죠. 그런데 인테리어업자가 이 매점에 공사를 했어. 그런데 매점 주인도 점유를 하고 있고 인테리어업자도 점유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거의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왜? 임차인이 여기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죠? 이 매점 공사한 이 유치권은 인정 안 돼요. 왜? 점유가, 뭐 이 사람이 맨날 사우나에서 맨날 이거 몇 푼이나 되겠어요, 공사하는데. 그죠? 맨날 점유하고, 문 다 걸어 잠그고 점유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건 점유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임대차 건물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면서 일부에 대한 인테리어라고 했는데 공사업자 일부 점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인정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인테리어 업자가 점유할 경우, 이런 경우 인테리어 업자가 점유할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분들 공부 조금 하신 분들, 한 3, 4년 하신 분들 굉장히 헷갈려요. 이걸 판례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이틀 3일 동안 요 판례 찾느라고 저도 엄청 고생했거든요. 판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죠? 이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렵게 찾았어요. 제가 좀 찾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어쨌든 좀 인정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간단하게 보면 뭐 다른 건 없어요. 내용이 여기 보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원상으로 회복한다. 뭐 이렇게 부동 임대차 계약서 5조에 임대차 계약서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한다.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요게 바로 어떤 부동문자로 된 거죠. 이게 제 5조. 그런데 요것도 특약으로 다르게 썼다면, 그죠? 여기 뭐라고 했어? 임차인은 시설 개보수 시 임대인에게 필히 고지하고 시설하되 임대인 완료 시에 완공된 공사대금 임대인이 지불하고 어쩌고 이렇게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특약으로 다시 넣었잖아요. 특약으로 넣었으면은 이 특약 내용이 우선한다. 그 내용입니다. 이건 판례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고요. 더 이상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 이거였어요. 인테리어 업자가 점유하는 경우에 요게 이걸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공부 좀 어정쩡하게 되신 분들 있잖아요. 주로 이제 3, 4년 학원 열심히 다녀서 3, 4년 공부하신 분들 이런 게 헷갈려요. 임차인도 있는데 또 인테리어 업자도 있는데 또 건물주도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죠?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좀 다음 시간에는 유치권 2강이죠. 유치권 2강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유치권은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네, 2강에서는 유치권은 특별한 케이스, 형식적 경매라고 아시죠, 여러분? 유치권에 대한 형식적 경매,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과정 속에서 까닥 잘못하면 여러분들 돈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유치권이 다시 또 재인정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유치권자가 형식적인 경매를 통해서 유치권에 대한 형식적 경매를 청구하면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데 그러면 유치권이 소멸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왜?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그 유치권자 권리는 소멸한다, 없어진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 당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유치권 우습게 보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도 간단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이것 자체도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재책이 없이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자체도 헷갈려도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맨날 인터넷이나 뒤지고, 인터넷 뒤지면 제대로 나오나? 그죠? 뭐 유튜브나 뒤지고 익사코, 그죠? 남들이 근지러운 부분들을 제가 강의하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죠. 왜? 옛날에 저도 한 3, 4년 됐을 때 이런 것들이 궁금했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딱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건물 중에 1층 건물이 있었어요. 이렇게요. 1층 건물이 집합 건물이거든요. 집합 건물 쫙 있었는데 쭉쭉 있었어 이렇게.
근데 여기 참 코너에 몫이 좋은 데가 경매가 나왔어요. 이게 8억 얼마짜리가 이게 2억 얼마까지 떨어졌어. 근데 여기가 유치권이 있어. 유치권이 있더라고요. 그죠? 유치권이 있으니까 떨어졌겠지. 근데 이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인테리어 공사업자예요. 인테리어 공사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겠죠.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간과했던 게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인테리어 업자가 이게 그냥 뭐 편만만 써놓고 뭐 저기 하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기회 되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인테리어 업자가 그죠? 인테리어 업자가 건물주한테 오다를 받았던 또 임차인한테 오다를 받았던 점유하고 있고 적법하게 점유하고 그죠? 유치권 조건에 맞으면 유치권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치권 인정됩니다. 그거 판단하시면 돼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하고 이번 시간에 요거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헷갈리는 분들 굉장히 많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죠? 인테리어 업자가 임차인 있는 상가에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했어.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 근데 이 인테리어 업자가 유치권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많이 헷갈리신 거 맞잖아요. 솔직히 그죠? 안 헷갈렸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선수고 그분은 진짜 10년 이상 경매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건 인정. 이걸 헷갈리신 분들은 5년 이하 분들. 감사합니다. 어차피 교접하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말까지 이제 마무리 할 거니까요. 좀 빨리 서둘러 주세요. 이제 저도 이제 이 블루오션 교재가 너무나 많이 이제 나가는 건 이제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옛날처럼 막 강의를 막 선전을 많이 안 해요. 그죠? 선전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한 1분만 틀어놓을 테니까 보고 저기 하세요. 이제 그리고 TV 끌게요.